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국 시간으로 7일 이 우크라이나 접경에 러시아의 병력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7일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모두와 친구로 지내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중요한 무기와 식량 수출국인데 이 중국과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중국이 러시아가 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건 시진핑 주석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중국은 그동안 위기는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어정쩡하게 대처를 해왔고 대신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리는 방식으로 이 우크라이나하고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강력한 중러 관계를 과시함과 아울러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중국이 지원해 줄 것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어떠하길래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우크라이나는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최대 교육국이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중국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교역 상대국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선 옥수수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전체 수입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식량 수입국입니다. 특히 이 중국의 입장에서 옥수수는 매우 중요한 식량이죠. 우크라이나로부터 만약에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당장 돼지 사육을 포함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중요한 교육국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중요한 군사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국이고 방위 산업에 관한 특출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덕입니다. 1998년 중국의 사업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옛 소련에서 제작하다가 미처 완성시키지 못한 선체를 그대로 들여오면서 중국이 비로소 항공모함에 눈을 뜨게 되었었죠. 또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14년 윌슨 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 우크라이나는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그리고 탱크용 디젤 엔진, 구축함용 가스터빈, J-11로 알려진 SU-27 모조품용 공대공 미사일 등을 수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유럽 거점 지역으로 우크라이나를 삼은 것도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2019년 러시아를 제치고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육국이 됐고요. 2020년에는 양국 간의 화물 철도망까지 개통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센룽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달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식품 가공, 항만 건설, 자동차 부품 제조, 백신 생산 등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는 구상들이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칭했던 이 우크라이나의 중국에 대한 민심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지난 1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놓고 논의를 하자 하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러시아는 회의 중단을 요구했고 이 제안에 대해서 유일하게 중국이 찬성표를 던졌었습니다. 여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의 4일 정상회담은 이 우크라이나의 중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싱크탱크인 우크라이나 프리즘의 세르게이 게라심치크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껏 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강력하고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인식돼 왔었는데 유엔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하면서 기권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싱크탱크인 신지정학 연구 네트워크의 유리 포이타 연구원도 이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유엔 반대표에 대해서 공식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많은 우크라이나 학자들이 중국을 친러시아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일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이런 행동을 지지함으로써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는 완전히 중국의 등을 돌릴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기사에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들 간의 장기적 충돌을 촉발하게 된다면 미국의 전략적 지원을 중국이 아닌 러시아로 전환하게 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당장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에게조차 푸틴은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푸틴은 중국의 시진핑에게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 대통령궁이 나토의 동쪽으로의 추가 확장에 반대하면서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푸틴의 주장에 시진핑 주석도 동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중국 내 관영 신화통신은 이런 사항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하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화회담을 가졌을 때도 중국 관영 언론들은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내 관영 언론들조차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EU를 의식했기 때문인데 이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분석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적 외교가 중국에게는 이익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교묘하게 이 우크라이나하고 EU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외교적 갈등은 회피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국의 러시아 지지 태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고 EU의 각 나라들에게 중국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태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연합에 EU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푸틴을 돕고 부추기려는 중국의 태도는 유럽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로 인해서 EU는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 제한 그리고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지 확대로 이어지면서 중국이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특히 중국과 무역 관계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에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EU의 동유럽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만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들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 내 대국들과는 달리 아주 자유스럽게 그런 입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애써 잠재우려고 대대적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띄우기에 나선 것이 중국으로서는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하더라도 당장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위기에 처하게 됐을 경우에 푸틴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요구를 할 터인데 이를 중국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도 없고 또 푸틴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그러면 이 중국 또한 제2차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서방 세계하고의 디커플링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징조는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를 편드는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4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동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니까 즉각 반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주엔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중러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의 국제적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주엔사키 대변인은 유럽의 불안정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러시아 편을 들면 중국의 국익에도 큰 손상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과 서방 세계의 강력한 압박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결국 포기한다 할지라도 중국은 이미 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친러시아 국가라는 딱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외교적인 손실은 엄청날 겁니다. 자, 그리 안 해도 유럽 국가들의 반중국 정서가 팽배한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면서 EU하고의 관계 회복은 더욱 어렵게 된 겁니다. 자, 이래저래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으로 인해서 재발등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